12월 4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장중에 사상 최초로 시총 5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 전반적으로는 부진했지만 주도 섹터는 명확한 모습이었는데요. 일정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4,000선을 하회하면서 3,982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028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29포인트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장 초반 937포인트, 일종 고점을 터치해낸 이후에 약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930선을 좀 지켜내려는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부진했지만 그래도 섹터로 보자면 로봇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 포지션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전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6,900억 원 이상, 7,000억 원 이상 가까이 팔자세를 이어갔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원픽은 이 현대차였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800억 원 이상 담아냈는데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계속 탐색하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마감지수 가까워지면서는 매수로 좀 방향성을 확정지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담아냈던 종목은 로보티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관련주들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죠. 관세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늘은 로봇 관련한 이슈가 영향을 줬습니다. 간밤 폴리티코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AI 다음으로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로봇 산업의 이 CEO들과 회동을 갖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 로봇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가 간밤에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일제히 시세 분출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건 리쇼어링이죠. 하지만 이 제조업에 대한 부흥을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은 인건비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입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이 생각보다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과 국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하루에 용접공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최대 25만 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배 높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에 따르면 이 로봇 공학 그리고 첨단 제조업이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려 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제조업 시장에서 이 로봇을 도입하고 확대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죠. 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15%를 인하하면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또 로봇 관련해서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는요 2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고 오후장 들어서 이 상한가 좀 풀린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27%가량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8.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7%대 강세, 또 현대차 6.3%, HL만도도 3.6%가량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 새내 기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에임드 바이오인데요. 따따블, 그러니까 300% 상승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임드 바이오 ADC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이 상장한 기업 중에 최대 증거금을 기록하기도 한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공모가가 11,00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오늘 300% 증가를 하면서 44,0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에임드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는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이미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 ADC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에임드 바이오의 개별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역시나 정부가 내놓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12월 FOMC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KRX 헬스케어 지수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11월부터 오늘까지를 살펴봤을 때 약 7% 넘게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이 중소형 바이오주 내년까지도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부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러한 기대감들이 오늘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00% 증가하면서 44,0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인벤티지 랩도 강했습니다. 24% 급등했고 바이젠셀 17.8%대 강세, 또 토모큐브도 오늘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1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3%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4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도주는 좀 명확했는데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오른 종목들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은 올해 내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연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말 그대로 한 50만 원이 넘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 황제주에 근접해가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주 전반에 걸쳐서 이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에임드 바이오가 들어가면서 그 종목 때문에도 이 바이오 종목 가운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특허, 임상 단계가 또 실패를 하거나 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폭락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들이 동반되는 제조업체와 또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는 이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그러니까 주총이죠. 정확히 말해서 주총 전까지 나타날 현상들이고요. 이런 종목들 일단은 이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확실히 시장 주도주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봐야겠죠. 그만큼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관복 해제. 네, 첫 번째 이슈는 자동차, 그 가운데 또 현대차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관세 인하하면서 시세 분출이 있기는 했지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보에 게재한 대로 이제 관세를 환급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2월 달 포함해서 이제 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제 그 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업체들 전반에 걸쳐서 관세 환급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들이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나 기아는 미국이 관세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현대차와 기아는 나름대로 실적을 계속 개선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들을 굉장히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요. 이들 종목이 이러한 실적 호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기차 캐즘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어서 이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차 관련주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 밖에 최근에 엔비디아 이 GPU도 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그 자동차 자체가 로봇화 된다고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3단계까지 이제 다른 경쟁업체들은 이제 3단계를 고도화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현대차는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그 GPU까지 도입을 해서 5만 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 5만 장의 GPU를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AI 관련된 기술로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아주 빠르게 진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3단계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서 이 3단계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현대차 그룹 내 계열사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도 휴머노id 로봇을 이제 곧
곧 이제 공장에 이제 조지아주의 공장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현대차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현대차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본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좀 더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 관련주로 확인됩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두 종목 확인되는데요. 확실히 오늘 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이 로봇 이슈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시장 좀 관련해서 어떻게 종목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현대오토에버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이제 말 그대로 유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유일하죠. 현재 5대 그룹들 중에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제 깨고 현대차 그룹도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현대오토에버라는 그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한 7% 넘게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 시킬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양산을 태울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래야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만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한 2천억 정도를 태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그룹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주회사체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오너일가가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데 이 현대오토에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여전히 30만 원보다 밑에 있는 가격이고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업 가치가 새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현대오토에버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이 그룹 내 역할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주가 재평가가 긍정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모비스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이 삼성 같으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로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왕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을 아드님이 정의선 회장이 증여를 받아야만 이게 말 그대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모비스에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회사 모두 나름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환급 받는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받게 되는데 특히나 그 관세를 환급받는 부분을 갖고 현대모비스가 주력을 삼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정품,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이 모두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가운데에서도 이 시장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고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현대오토에버죠. 현대오토에버는 어저께 삼성물산이 홍라인 여사가 삼성물산 지분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5대 재벌 중에 순환 출자 구제를 갖고 있어서 지배구조 문제에서 가장 뒤처진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오토에버의 정의선 회장이 7%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또 나중에 내년에 아마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이런 쪽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갖게 되는 이 돈이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하는 데 있어서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다 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현대오토에버의 이 향후 이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장중 상한가를 쳤어도 여전히 싸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상승 모멘텀 아직도 풍부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열어보시죠.
에임드바이오 IPO 300% 증가, 바이오주 전반의 주가 재평가될까?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언제까지 이 상승 모멘텀이 유효할까요? 내년 정기 주총 때까지는 이런 계절성을 갖고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항상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정기 주총을 앞두고 나서 1, 2, 3월 달에 좋은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호재성 재료를 갖고 정기 주총 직전에 주가가 반짝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는 좀 일찍 시작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R&D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비만 계속 까먹고 있고 그런 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많죠. 하지만 국내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기술들이 기존에 그 미국이나 스위스나 일본 그런 선진국 연구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첨단 기술, 그러니까 첨단 이 IT 기술을 접목된 그런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연구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기술입니다. 혁신 신약들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자신들이 1상부터 3상까지 끝까지 다 가겠다 하는 회사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중간에 이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대형 빅파마에게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을 받고 또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들에 국한돼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이 된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다라고 요란하게 막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을 빅파마랑 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흘리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주가를 띄운 다음에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흘려들어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가운데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티지랩과 오름테라퓨틱스 확인됩니다. 네, 인벤티지랩, 오름테라퓨틱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각각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두 종목 다 시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이고 그러면서 시장 내에서 이 신기술을 갖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그 연구자가 아닌 이상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즉 파이프라인은 뭘 갖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무슨 그 ADT가 뭐냐, ADC가 뭐냐, TPD가 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기전까지 이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투자들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솔직히 해서 너무 어려운 분야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똑같은 PhD, 그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연구 분야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이런 바이오 업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으로부터 돈을 조달받으면서 그걸로 그냥 논문이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인벤티랩 같은 경우는 단편으로 해서 선진국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의 웬만한 신약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나와 있는 그 신약의 그 약효가 장기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장기 지속성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찾고 있죠. 그 플랫폼 기술들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그 나름대로 연구 업력이 많이 쌓여 있고 인벤티랩도 그런 장기 지속성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회사들과 나름대로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라이센스 인을 해가는 것이죠. 거기서 큰 말 그대로 이 돈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인벤티랩도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나 치매 치료제, 그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이런 그 장기 지속성형 이런 개발 중에 있는 이런 그 파이프라인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요번에
베링거 잉겐하임하고 같이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장기 지속성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계약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이 인벤티지랩이 갖고 있는 그 연구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ADC, 이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TPD라고 해가지고 표적 단백질 분해, 이 뭐 전문 용어들이라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런 기술들이 융합돼서 나타난 결과물, 즉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ADC라는 그 항체 약물 접합체에서 항체, 안티바디죠. 그다음에 페이로드, 그다음에 링커,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름 테라피틱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도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급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나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같은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고 여기에 임상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임상 단계의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보시면 분명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인벤티지랩과 오름 테라퓨틱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 플랫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파트너님은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확실히 시장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있는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나름대로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눈치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다가 펩트론이라는 경쟁 회사가 일라이 릴리와 장기지속성 플랫폼 기술 평가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 실망스럽든 좋은 결과로 나오든 간에 이 장기지속성 플랫폼에 대한 이 글로벌 빅파마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성 플랫폼에 대한 수익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이 인벤티지랩에게는 사업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여러 빅파마와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는 만큼 인벤티지랩이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 인벤티지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나는 시장을 좀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전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미국 행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부에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고, 소식통 중 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과 관련해 행정명령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 또한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로봇 산업 확대 기대감이라는 격포제를 맞으며 27.19% 상승한 28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주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인탁 신입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 직후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건설 사업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김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규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김인탁 신임 1차관이 국토부에서 주택정책 과장을 맡은 바 있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지내며 주택정책 전반을 다뤄온 경험이 있기에 본격적인 공급정책 추진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건설주가 정책 변화에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호가 확인되면서 중소형 건설주 전반에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상지건설이 연이틀 상한가를 경신했고 동신건설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넷마블에서 고객 개인정보 8천여 건이 추가로 유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넷마블은 전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8천여 건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특히 10년에서 20년 전 넷마블 입사 지원자 및 고객센터 문의 고객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 소홀 및 파기 의무 위반 소지로 회사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넷마블은 유출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했으며 개인정보 추가 유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고 사고 원인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달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 개인 포털 사이트가 해킹돼 611만여 명의 고객과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넷마블의 주가는 4.86% 하락한 5만 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로 꼽힌 ADC 전문 바이오 기업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300% 급등했습니다. 2018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에 설립된 에임드바이오는 환자 유래세포 기반의 ADC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에임드바이오는 미국 바이오헤이브인과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을 대상으로 초대형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비상장 단계에서만 총 3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획을 성사시키고 2개 반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7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청약 증거금은 약 15조 3,552억 원이 몰리면서 올해 코스닥 공모기업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약 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공모가를 희망봉이 최상단인 11,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방이 나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지면서 10만 전자를 견조하게 유지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가량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9%가량 하락세가 확인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5%가량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0.7%가량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6.7%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2.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같이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또 뭘 강의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제 내년부터 이 로봇이 기존에 R&D만 하고 있는 그런 산업 섹터에서 이제는 사업화가 돼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는 그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로봇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로보스타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있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 LG전자가 최대주로 있고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대기업들이 우선은 먼저 치고 나가겠지만 그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기 위해선 부품업체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신제품 나오기 전에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 보시겠지만 이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발주가 나오고 부품들에 대한 개발이 되고 제조가 돼서 양산이 된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품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애플의 완성품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로봇도 똑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봇도 결국은 제조업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로봇 이쪽을 잘 보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올 연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그 CES 2025에 나와서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을 던졌습니다. 시장에 던졌고 그러면서 기존의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이걸로 뭐 한 달 회비를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서 실적을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픈 AI는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결국은 이 AI를 갖고 돈을 확실히 벌어서 말 그대로 대기업이나 아주 큰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결국은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 로봇 중에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처럼 양팔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함께 공유해서 인간과 함께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진정한 의미에서 협동 로봇이 되고 이런 로봇들이 각 가정에 들어오면 말 그대로 이게 이런 서비스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피지컬 AI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결국은 모아집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먼저 양산을 태울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슨 그 너튜브에서 보시게 되면 이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춤을 추게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같은 어떤 사업장에 들어가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인간과 함께 이 창의력을 갖고 어떠한 동작을 통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작업장 내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로봇이 그때그때 곧바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완성도를 갖기 위해선 AI가 필요하죠. AI가 이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변화된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서 대비를 하면서 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지컬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또 LG 같은 경우 여러 상장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있고 그 투자한 회사들을 장기적으로는 인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텐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제 양산하느냐. 가장 먼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에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양산을 태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먼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그 유명한 종목들, 이 부품주에서 나름대로 로봇 관련된 기술을 갖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림 PTS. 이 업체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이 로봇 감속기를 만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을 한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떠버렸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앞에 말씀드렸듯이 양산을 태울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할라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사업을, 그러니까 부품 사업을 신규로 벌이고 있고 나름대로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SBB테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봇 감속기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하고도 협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 로봇 감속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부품 관련해서 강의 전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만큼 연말까지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부품 관련해서 오늘 공략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12월까지도 이 로봇주 상승 랠리에 같이 한번 좀 편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림 PTS는 모 언론사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런 부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떠버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회사가 떠버렸다 해도 주가가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싼 가격대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는 사업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산업용 감속기 쪽에서 일관 제철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용 감속기 분야에서는 전문 기업이라고 불리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가 다양한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사업의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철 설비를 중심해서 기업 박스를 우선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가 실적이 좋아지고 포스코가 투자를 많이 하면 나름대로 거기서 실적을 내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발죠. 왜냐하면 우림 PTS도 결국은 부품업체입니다. 엔드 유저인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얼마큼 좋은 호황을 보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때문에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먼저 태울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실제로 부품을 납품한다면 실제로 꽤 큰 실적 개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한 것은 여전히 기대감으로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할라캐스트입니다. 할라캐스트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빨간 양봉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엔드 유저, 마지막에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양산을 태울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핵심 부품인 로봇 감속기와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실적도 확실하게 지금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148억이고요. 영업이익도 92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33억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로봇 감속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사업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 부품은 차량 경량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이
튼튼하면서도 경량화돼 지금 가벼워지면 그만큼 한번 주유를 했거나 아니면 전기를 충전했을 때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이건 차량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기름 때문에 나오는 뭐 그 한번 뭐 충전을 했을 때 아니면 한번 기름을 뭐 넣었을 때 얼마만큼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 고객들이 LG전자나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같은 업체들을 거래를 하면서 여기에 AI에 관련된 이런 그 부품들이나 이런 그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 업체는 SBB테크라는 업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세라믹 볼 베어링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걸 국산화해서 나름대로 볼 베어링 쪽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로봇 감속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로봇 감속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개발한 게 나름대로 그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을 대체해서 국산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요번에 이제 3월달에 그때 이제 그 이데일리를 찾아와서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회사 경영에 대한 그런 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업체가 그 국내 최초로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한 기술적 배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업체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런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을 앞으로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가 먼저 할지 대표적으로 지금 그 이동형 양팔 로봇인 RBY1이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직접 36대를 구매해서 각 부분별로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용접 로봇을 HD 현대 미포조선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몇 대를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이 말 그대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용접 로봇이나 이런 조선소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숙련된 용접공을 대신할 수 있는 용접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 감속기를 SBB테크에서 만들어 납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 이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와 함께 소형 모빌리티 개발 모듈을 체결하기도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SBB테크는 매수가 36,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세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린 PTS 11,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한라캐스트 역시나 18,000원에서 매수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SBB테크 오늘 36,000원의 매수가 전략 챙겨주셨고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